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도성 지킴이 열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켜주고 있는 한양도성을 함께 찾아보며 문화재의 보호와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은 한양도성 중에서 동쪽을 지키고 있는 낙산과 낙산성곽을 보러 가볼게요. 낙산성곽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한양도성은 언제 처음 쌓았고 어느 때 고쳐 쌓았는지, 또 한양도성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선을 세운 태조께서는 1395년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당시 천자문의 글자로 각 지역마다 구간을 나눠 공사하게 하였어요. 백악산 동쪽부터 하늘천자로 시작하여 위문할 조까지 600척마다 한 자씩 97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구간 표시를 도성의 돌에 새겨 놓았어요. 1422년 세종께서 성을 보수할 때에는 태조 때 설정했던 천자문 구간을 각 도별로 새로이 나누어 할당하였어요. 예를 들어 전라도는 동복시로 새겼어요. 숙종 때와 그 이후에도 성곽의 보수가 이루어졌어요. 이때에는 성곽 보수 담당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성돌에 새겨 넣었어요. 낙산 구간의 경우 흥인지문 앞 동대문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각자 성석을 잘 볼 수 있어요. 도성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 공사 구간의 성돌에 책임자 이름, 축성 구간 등을 새겨 놓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각자 성돌이라 불렀어요. 공사실명제는 조선시대의 도성을 쌓는 것과 고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성돌을 통해서 한양도성 공사는 구간별 책임제하에 진행되었고 성벽이 무너질 경우 이를 책임지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한양도성은 수원화성의 건축 기록인 화성 성역의궤처럼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의 각자 성돌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기록을 추적하여 도성의 공사 및 수리에 대한 기록과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양도성도 보존 가치가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길 기원해요. 그러면 낙산으로 오르기 전에 동쪽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인 흥인지문에서부터 출발해요. 흥인지문은 우리나라 보물 제1호로 고종 때 새로 지은 성문이랍니다. 흥인지문은 한양도성의 다른 문에는 없는 시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성문 앞을 둘러싼 옹성이에요. 옹성은 성문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이제 낙산성곽으로 올라가 볼까요? 낙산성곽 구간은 다른 구간처럼 가파른 산이 아니어서 걷기에 좋아요. 낙산은 동서남북 중 동쪽 산의 내사산이에요. 산의 모습이 낙타등처럼 볼록하게 솟았다고 하여 낙산 또는 낙사산이라고 불렸어요. 고려시대에는 우유를 담당하는 우유소라는 기관이 조선시대에 타락색으로 바뀌었는데 낙산 일대에 궁중에 우유를 보급하던 왕실 직영 목장이 있어 타락산으로도 불렸어요. 낙산 위에 오르면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목멱산에 둘러싸인 한양의 모습이 아늑하게 펼쳐 보여요. 낙산 정상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고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경복궁과 종묘 사직을 짓고 도성을 쌓아 도읍을 완성했어요. 태조는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 성을 쌓았는데 산에는 돌로, 평지 구간은 흙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태조 때의 성벽은 거의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오는 순서대로 쌓은 모습이에요. 지금의 한양도성이 완성된 것은 세종 때예요. 세종은 전국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토성 부분을 모두 석성으로 바꾸고 태조 때 쌓은 성 중 무너진 부분을 수리했어요. 사대문과 사소문의 성문도 이때 완성했어요. 세종 때의 성벽의 특징은 큰 돌은 아래로, 작은 돌은 위로 올려 쌓고 다듬은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세종은 너무 추운 날과 밤에는 공사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종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가 있어요. 숙종 때는 성벽을 크게 고쳐 쌓았어요. 성곽 공사에 백성을 동원하지 않고 군사를 이용했어요. 이때는 성벽의 무너진 부분만 고쳐 쌓고 성 전체의 여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무렵이 되면 군사들의 주된 무기가 화포, 조총 등 화약 무기였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방어하기 쉽게 고친 것이지요. 숙종 때의 성돌은 사방 45cm 정도로 네모 반듯한 돌을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까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은 것이 특징이에요. 여장은 성벽 위에 더 쌓아 우리 편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설이에요. 여장에는 총을 쏠 수 있는 구멍 3개를 한 단위로 하여 한양도성 전체에 만들었어요. 여장을 안에서 보면 가까운 곳을 겨냥할 수 있는 근총안 하나에 먼 곳을 겨냥하는 원총안 2개로 되어 있어요. 순조 때도 한양도성을 수리했어요. 순조 때도 군사들이 공사를 담당했는데 이때는 성돌이 사방 60cm로 더 커졌어요. 순조 때는 공사를 담당한 군대와 책임자의 이름을 여장에 새겨 놓았어요. 낙산 성곽길을 걷다 보면 성벽을 뚫어 만든 문을 3개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을 숨어있는 문이라고 해서 앞문이라고 해요. 앞문은 적군을 모르게 만든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 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창신동 마을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쪽염색에 쓰이는 지초가 많이 자라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에서 마주 보이는 봉우리를 지봉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에 이곳에 살던 이수강 선생은 호를 지봉이라고 짓고 자신이 쓴 책의 이름을 지봉유설이라고 했어요. 해안문 밖 삼성동 마을은 도시가 되기 전에는 아주 넓은 평야가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삼성동 평야에는 새들이 많아 곡식에 피해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해안문에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봉황을 그려 곡식에 피해를 입히는 새들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바램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었네요. 봉황이 그려져 있는 해안문을 보러 가요. 와, 정말 해안문 천장에 봉황이 그려져 있네요. 해안문은 북쪽에 있는 소문이에요. 해안문으로 나가면 강원도와 함경도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낙산 한양도성 주변에는 성박마을과 성안마을의 볼거리가 많이 있어요. 도성 주변에 어떤 곳이 있는지 둘러볼까요? 여러분, 동쪽에 있는 낙산 성곽과 주변의 문화재 및 마을을 잘 살펴보았지요? 다음에는 남산 성곽이랑 북악산 성곽도 보러 가요. 안녕!